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인데요. 몇 명의 인물이 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사이에 개각 얘기가 좀 꽤 있죠. 지난주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개각 얘기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이달 말 3개에서 4개 부처 개각할 수도 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단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박능우, 이재갑, 이정옥, 여기 보면 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뭐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있고요. 출마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추미애 장관 뭐 바뀔 수도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버티는데 추미애 장관 교체 이거 부담스럽다. 그럼 결국엔 둘 다 안 바꾼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추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임 쪽으로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 내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에 2명의 인물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인데요. 먼저 추미애 장관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추미애 장관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역시 또 많은 질문 받았죠. 그런데요. 어제는요. 본인의 정치적 행로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검찰 개혁 전까지 정치적 야망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 뭔가 결기를 보였다고도 할 수도 있죠. 선거위에 장관직 이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 공세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 마칠 때까지는 정치적 야망 없다. 그리고 추가적 질문이 꽤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요. 어제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년도 특활비 지급을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특활비 94억 내려보낸 거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니돈처럼 쓰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실태를 밝혀주고 그 전제 아래에 잠깐만요. 그거를 자꾸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주머니 돈으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총장의 참짓돈 자의적으로 썼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에 자, 보고도 하지 않고 됐고요. 그 재보궐선거 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당원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당원 투표 참여하셨습니까? 그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 말씀하기 곤란하세요? 예. 그러면 장관님 사안이 곤란하진 않고요. 그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명하지 않겠다. 네. 예.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그런 의향이 의지가 있는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 일단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자,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 중에서 2가지 대목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요. 검찰개혁 완수까지는 여기 보시면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자, 배종호 교수님. 예. 검찰개혁 완수 전까지는 내려놓지 않는다. 그럼 완수가 목표라는 건데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완수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이제 검찰 개혁이다. 그러면은 이제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시키는 것, 그리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확실하게 하는 것 두 예.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유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적인 통제를 가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공수처 출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마무리되기 전에는 물러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자꾸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실상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다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한 추미애 법무장관도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검찰개혁 완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일 일단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 변수는 지금 추미애 선거 변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본인이 마음속에 담겨둔 욕심이랄까 정치적인 꿈이 예. 대권 도전 그리고 또 동시에 서울시장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네.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뭐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고 예. 정치권의 전반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인 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제가 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치권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 완수가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것까지라면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 안 물러나잖아요. 임기 내년 7월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임기도 내년 7월까지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해석을 하자 보면은요. 굉장히 그래서 이 검찰개혁 완수 전까지는 내놓지 않는다. 이 부분이 좀 귀를 잡았고요. 장혜찬 평론가. 또 한 가지 어제 추미애 장관 답변 중에서 귀를 잡은 거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장관 물러나신 뒤에는 뭘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야 알 수 없고요. 해석의 여지가 많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여기서 배종훈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장 출마, 대선 출마를 떠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커리어가 예. 법무부 장관에서 끝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사실 이제 국가 의전 서열로 따지면 여당 당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게 격을 낮춰서 임명된 것이다라는 말은 그렇죠. 초반부터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의전서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은 내려갑니다. 그렇죠. 굳이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 검찰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수건 과제를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짓고 해결함으로써 그 이후에 더 큰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결국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한 것이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보고 있는데 검찰 개혁 완수라는 게 본인한테 엄청난 정치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결국 그 힘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은 물리적 시간 자체가 서울시장 재보궐이 내년 4월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우선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재보궐 이후에도 윤 총장의 임기가 계속돼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해임하기 힘든 상황에서 윤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지키게 된다면 선거에 나가겠다고 그 이전에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공수처가 출범돼도 먼저 장관직을 박차고 나오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을 대선 주자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대통령이라는 추임새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예. 그러한 추임새에 이 추미애 장관이 뭐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이렇게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활짝 웃으면서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예일 뿐이지만 추 장관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어떤 행보, 당 대표까지 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게 된다면 본인이 이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 문제,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만 마무리하게 된다면 예. 지금 사실 이 민주당 내부의 친문 당원들 같은 경우는 김경수 지사의 2심 실형 선고 때문에 예. 확실하게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자신에게도 대권에 대한 이 가능성이 열릴지 모른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중에 그런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은 결국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때 이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또 한 6개월 정도가 됩니다. 본인이 아마 마지막에 여권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죠. 장관직 끝난 뒤에 뭐 하실 겁니까? 그러나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답변을 내놨어요. 추미애 장관 역시 어제 마지막 질문에서 그거야 알 수 없고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장혜찬 변호사는 이게 분명히 대선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다라는 해석을 남겨주셨고요. 배정 교수님 뭐 대선과 함께 서울시장 역시 남아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본다. 이런 행간 읽어주기들을 주셨습니다. 오늘요. 뭐 대선전이 그럼 치열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막 등장들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좀 눈길을 잡는 기사입니다. 강경화 기를 쓰고 하는데 여성이라 이런가?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가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외교 난맥상 그리고 패싱 논란이 일자 남성 기득권 문화 난 최선 다해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외교부요. 패싱 아니다 뭐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뭐 맨날 패싱 아니라고 반박을 계속합니다. 지금 뭐가 있을 때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경화 외교장관과 외교장관을 둘러싸서 벌었던 일들을 정리해놨어요. 여기 지금 빨간 줄로요. 강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빠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외교 안보라인 고위급 비공식 모임에도 자주 초대받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일본 방문도 외교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거 보면은 뭔가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여성이라 이런가 이런 얘기가 심상치 않게 들리는 겁니다,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여성으로서 이렇게 처음 외교장관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자리에서 정말 기를 쓰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이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기득권의 그 남성 위주의 기득권 맞아요.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밤에 잘 때 제가 오늘 할 일을 다 했나? 그리고 제가 편한 답을 할 수 있으면은 편히 자고 그 다음 날을 대비합니다. 뭔가 남성 기득권 문화 속에 이게 뭔가 배제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금 강경화 장관이 뭐 의심을 할 수 있죠.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여성이라서 그런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홍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기사 상태 보면 여러 가지 뭔가 배제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나타났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강경화 장관 판단대로 여성이라서 때문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강경화 장관님 개인 스타일이 좀 솔직하시고 예. 조금 이렇게 꺼리낌 없이 말씀을 하시면서 좀 저런 얘기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한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자신이 맡은 그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좀 호소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스타일로는 읽히는데 과연 여성의 이걸 젠더 이슈라고 표현하는데 여성의 문제라서 이런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는 부적절하다는 지금 생각이 이 사안이 젠더 이슈일까? 예. 이 패싱 논란 같은 경우는 한번 강경화 장관님도 돌아보셔야 될 부분이 예. 그 패싱 논란을 혹시 자초한 부분은 있지 않으셨는지 외교부와 그 NSC 회의 같은 부분 그리고 고위급과 자주 대화와 접촉을 하는 게 초기에는 저는 빈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안에는 예. 강경화 장관 자체가 여성이라서 패싱이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예. 강경화 장관께서 혹시 소통의 문제나 협의에 있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 성찰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뭔가요? 장관으로서의 어떤
업무 관련된 뭐 태도 뭐 네. 이런 문제일 수 있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남성과 여성의 구분으로 나누는 것은 조금 더 앞서 나간 생각이 아니실까. 왜냐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풍의 거센 부분, 유리천장이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은 징후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께서는 한번 돌아다보는 발언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게 조금 더 아쉬운 게 예전에 지금 예. 최근에 이제 그 남편 되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 이제 예. 그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남편을 아무도 못 말린다라는 그것 안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은 이게 과연 남성의 문제였으면 이렇게 됐을까, 여성의 문제 이런 걸로 몰고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과도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걸 과연 여성의 문제만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거는 오히려 여성의 젠더 이슈를 약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 내에서 여성 장관 숫자 꽤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성 장관은 사실은 정책을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어서 아니 거기는 부총리급 인물이 있는데도 뭐 장관이 주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강경화 외부 장관의 저런 발언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 주홍 교수님께서는 그게 꼭 이른바 젠더 이슈일까? 이런 좀 생각이 든다. 이런 설명이셨습니다. 김한규 변호사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지금 보면 뭐 패싱 논란이에요 이른바. 강경화 외무부 장관 지금 정부 내 역할 위상 뭡니까 이거는? 예, 본인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시고 예. 길을 쓰고 있다라고 본인 얘기했어요 예, 지금. 사실 뭐 간접적으로 사실 여론을 지켜봐도 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뭐 평가는 받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회의에 그 불참한 거라든가 예. 지금 대일 관계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바이든 당선자 확정 후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갔었을 때 분명히 이거 접촉 금지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갔느냐? 오히려 그 구설수만 날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 행보가 있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볼 때 지금 뭐 패싱하지만 사실은 예. 뭐 강 장관은 뭐 그림자 장관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예.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대북 관계, 대일 관계, 대중 관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예. 저는 뭐 강경화 장관께서는 최선을 다한 거는 인정하지만 예. 현 정부도 이 현재의 외교 라인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사실 외교 장관은요 정부 내에서 장관들 의전설이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부총리급 다음 아닙니까 외교 장관은요? 그 뭐 예를 들면 예. 뭐 대통령이 이제 거리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국무총리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예, 경우에 부총리인데 그 다음이 바로 외교장관입니다. 그래서 서열이 굉장히 장관 높은 중에서도 장관이죠. 굉장히 높은 서열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본인도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래서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